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환율 이야기. 환율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요즘 환율이 진짜 복잡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그래, 그래왔고요. 그랬는데, 그걸 알아왔다면 여기 앉아 있지 않죠. 그렇긴 그런데 최근에 왜 기조적으로 우리는 그거야. 달러로 갈 거야. 그거 대만 달러도 그렇고 어. 미국이 전 세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불러다가 옛날에 그 뭐 저 플라자 합의 네. 일본이랑 독일을 불러다가 차려 뭐 열중셔.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네, 똑바로 뭐 그거 해서 환율이 생각보다 크게 변할 수 있어. 특히 그러니까요. 원화는 강세로 갈 수도 있어. 이런 네. 주장이 또 나오면서 우리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 달러도 막 한번 한번 올랐다가 그런데 뭐 또 그런 일도 있었어. 오늘은 또 꽤 달러가 올랐어요. 달러가 오르기도 하고 해서 예. 뭐 투자 잘해봐야 환해서 다 까먹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느 쪽이든 잘못 줄 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나아갈 방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야, 그래서 물론 뭐 오늘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진짜 어렵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선 이분이 제일 예측을 잘한다고 해서 네.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성 TV 김준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구독자가 누르셨대. 아, 감사하지. 사실은 김준성 대표님이 예. 에이 낚시나 다니자라든가 에이 꽃 구경이나 가자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뭐 은퇴했는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김준성 대표님이 꽃 구경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니까 네. 우리는 또 그거 그 덕분에 또 이런저런 거 듣는 그렇습니다. 거지. 난 진짜 아, 끔찍합니다. 저런 분들 다 낚시나 다닐까봐. 감사합니다. 아, 뭐 그렇게 지금 막 땀이 나네요. 낚시 이런 거 재미없는 거예요, 대표님. 유튜브가 제일 재밌어요. 계속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준성 TV. 예, 김준성 네.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예. 자, 오늘은 하여튼 달러 얘기 해볼 건데 오늘은 또 좀 올랐어요.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를 하면 달러가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근데 올랐잖아요. 아니 뭐 얼마 전까지 나온 그 기사들은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빠졌다. 우리나라도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랬다가 또 쑥 얼마 전에는 뭔가. 미국 주식도 빠지고 미국 채권도 빠지고 달러 가치도 달러 빠지니까 빠지고. 다 탈출하는 거다. 그 그러니 그래서, 다시 예, 들어가려면 맞아요. 뭐,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3주 전에 제가 이상한 그림 펴가지고 예. 이러고 맞아요, 저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결국 셀 아메리카가 쫙 있었는데 음.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뒤집힌다면 음. 그러면 미국 주식은 너무 쉬운 거고 그럴 때 그날 말한 것 중에 제일 제가 주장했던 게 채권과 달러가 같은 방향으로는 잘 안 다닌다. 맞아요. 그건 50년 동안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 예. 이거는 뒤집힐 것이다. 그랬는데 뭐 돌아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결국은 가는 방향은 주식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채권은 별로 안 오르거나 오히려 내리고 예.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예전에 기억하시면 트럼프 처음 됐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방향이 똑같잖아요. 주식을 올려주고 그렇죠. 이자율이 오르게 될 것 같은 거는 관세 같은 거 하고 관세와 감세니까 그렇다면 이자율이 오를 것이고 이자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뭐 미국에다가 투자 많이 해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셀 아메리카는 뭔가 이 트럼프에 대한 역풍이었다면 트럼프가 이제 한 발 물러선 거는 확실하잖아요. 예, 이유야 예. 뭐든 간에 예. 물러서니까 다시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돌아갔다가 보면은 그러면 오늘 5시쯤에 그 발표 나니까 예. 한 0.8% 정도 달러가 강세가 됐고 나머지 다 따라갔어요. 예. 참고로 중국은 안 따라갔습니다. 중국은 많이 움직이지 않기도 하지만 저번 주에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대만 달러니 뭐 아시아 커런시 난리 났었거든요. 예. 그때 저번 주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뭔가 합의를 하면 중국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국이 강세가 위안화가 강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온 동네가 강세가 됐는데 예. 오늘도 보니까 그런 일이 막상 딱 벌어지니까 그때는 이런 걸 예측 안 가고 오늘은 벌어진 거잖아요. 예. 벌어지고 나니까 뭐
중국 위안화는 가만히 있고 달러가 올라가는데 중국 위안화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 사실은 중국 위안화도 강세가 된 거죠. 예. 가만히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약세가 됐으니까. 음. 그리고 아시아 커런시들이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뭐 달러 패권이 어쩌다는 등 뭐 별 얘기 다 했지만 지금 오늘 보면은 아까 5시부터 달러 0.8% 올랐을 때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됐고요. 대만 달러도 약세됐고요. 그때 올랐던 거 거의 다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 뭐 조금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드리겠지만 예, 예. 조금 해프닝이었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두 번째는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이 야 아시아 너네들 몇 명 특히 우리한테 흑자 많이 낸 애들 대만이 6이고 우리가 8이거든요. 예. 너네 2명 딱 찍어가지고 너네들은 안 되겠어. 너네들은 평가 져라. 절상해. 옛날 플라자비처럼 야, 너네 둘만. 너네 둘은 특히 맨날 흑자 내잖아. 심한 놈들이야. 너네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4월 20 며칠쯤인가 27일인가 8일에 베센트가 갑자기 그 아젠다에다가 달러 그거 올렸잖아요. 예. 그때 올렸을 때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올렸나 보다. 저거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또 뭐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음모론 나오고 막 한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원 뭐 1,300원 가고 1,200원 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달러가 원화가 절상되는 게 걱정이십니까? 절하되는 게 걱정입니까? 우리 지금 보면 요즘 사실은 절하되는 게 더 큰 걱정. 더 큰 걱정이죠. 하는 것 같다. 1,500원, 1,600원 그렇죠. 날아가봐요. 1,300원, 1,200원 가는 거는 행복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내려가니까 뭐 외환 위기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저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 한번 무슨 일인가 한번 리뷰를 되돌아볼 해볼 필요는 있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죠. 들어보죠. 그럼.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플라자 합의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환율을 바꿔 이씨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 옛날에 그 환율을 보니까 플라자 합의 다음 날부터 환율이 뚝 떨어진 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몇 년간 반토막을 냈더군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격이라는 걸 네. 그렇게 야 오늘부터 반토막 내자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예. 그때는 85년도니까 제가 88년부터 트레이딩했거든요. 이게 제가 바로 직전인데 그때는 뭐 미국하고 어떤 특정한 나라하고 한 게 아니라 그 한 5개 나라하고 선진국이 다 모여가지고 예. 미국이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돼가지고는 미국에도 안 좋고 다 안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니까 조금씩 내려간 거죠. 그럼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대로 가면은 그때는 좀 팔아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데 그게 한 나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선진국 6개가 나라들이? 한꺼번에 보이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1달러 900원 만든다 실시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뭐 울며 겨자 먹기든 뭐든 동의가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환율 오를 때마다 폭탄 터뜨리고 그렇죠. 떨어뜨리고 그렇게는 하다 할 수 보면 있죠. 예. 아 어차피 900원 가는구나 예. 싶어서 시장 참여자들도 다 그냥 900원을 향해서 예. 베팅을 한다. 의지가 그냥 꺾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약간 집단 따돌림 같은 예, 점프를 느낌이네.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야 니네들 환율 절상해 이렇게 할런지도 저는 의심이 좀 가긴 해요. 뭐 대만하고는 좀 다른 게 대만은 무역 뭐 흑자도 우리보다 좀 좋지만 대만은 굉장히 경제 성장이 되게 좋아요 요즘. 예. 그 4월 30날 대만 발표했는데 뭐 1사분기 뭐 5.4인가 그래요. GDP가 GDP 그로스가요. 음. YOY로. 근데 그게 예측치보다 거의 2%가 높은 거예요. 미쳤구나. 그리고 연간도 3.1%였던 거를 3.6인가로 바로 올렸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 대만이 굉장히 좋아요.
대만은 굉장히 좋고 우리는 거의 지금 빵 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부가 만일에 절상되는 게 진짜 싫으면 잠깐 우린 좀 달라. 그렇죠. 대만 쟤들은 뭐 뭐든지 잘 나가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 투자, 소비, 뭐 수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제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좀 우는 소리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대만은 어떤 게 있냐면 달러 보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거의 달러 보유가 진짜 없어요. 기업도 개인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많잖아요. 소확겜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2, 3년 전부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두 분도 자기 돈 계산하잖아요. 내 돈이 얼마나 있지 계산할 때 네. 재산이 얼마 있고 부채 얼마 있고 계산하고 거기다 써놓잖아요. 예. 그냥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 발란 시트를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거 다 원화로 하시죠? 네. 네. 응. 뭐 당연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 대부분 달러로 할 걸요. 그래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좀 홍콩하고 대만은 조금 그런 지정학적인 것도 있지만 네. 뭐 글로벌화가 많이 되면 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렸을 때부터 달러 베이스로 뭐 월급을 받아서 그런지 해외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저는 맨날 달러로 써요. 달러로 쓴다고요? 원화로 쓰고 어. 위에다가 달러 만들어 갖고 달러로 바꿔봐요. 달러 이국하면 얼마야? 예, 뭐 얼마야?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한국에서 모든 잡도 없어지고 모든 게 안 돼 갖고 내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내 돈이 얼마나 있지? 이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몇 명 없는데 예. 대만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만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대만의 산업은 조금 중소기업 많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중소기업 많고 이 사장님들이 많아. 이 사장님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는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좀 작은 기업이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사장님들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고 굉장히 돈도 많은 사람들이 대만, 중국 이렇게 복잡한데 달러로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만이 요번에 확 내려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거 같아요. 그 뭐 다른 이유 이것저것 있지만 우리하고의 큰 차이는 대만은 이런 거죠. 달러 보유량이 워낙 많으니까 저게 진짜 합의를 해버리면 스탑로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스탑로스. 그 다음에 언와인드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겠나? 내가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많으니까 원래 부자가 몸조심이잖아요. 내가 예. 달러 베이스로 많이 했는데 근데 갑자기 달러가 확 갑자기 떨어져. 확 떨어져? 이거는 그럼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 보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대만 생보사들이 예. 생명보험사들이 원래 자산이 많은데 생보사의 자산이 뭐 0.8 트릴리온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래요. 예. 그 중에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65%만 해지돼 있대요. 그러니까 35%는 달러로 그냥 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꽤 되죠. 11조에 1,100조에 35%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도 달러 채권 많이 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생보사가 달러 채권을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채가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긴 거를 살라고 예전부터 달러 채권을 샀지만 예. 거의 100% 해지합니다. 거의 100%예요. 예, 거의 100%. 예, 예. 원화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 생보사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돈 부채는 원화 부채니까. 원화 부채거든요. 타이완도 타이완 달러일 거예요. 예, 달러로 하는 그런 계약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뭐 믿음이랄까? 달러 어셋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나는 그런 글로벌한 생각이 물론 뭐 달러를 갖고 있다고 글로벌한 거고 로컬 거 갖고 있는다고 글로벌한 거 안 된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약간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대만의 경우는 우리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뭐 그런 거 플러스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갖고 거. 있다 보니 생기는 갖고 뭐 있는 해프닝도 거. 있을 수 그런 거 있는데. 있는 거.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대만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우리보다 좀 쉽지 않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어떻게 해? 이거는 어려운데 야 대만은 그냥 이렇게 하자 우리. 하면 할 수는 있는 그동안 달러를 쟁여놓은 것도 많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대만 알기를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증폭돼서 그렇죠. 증폭이 돼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2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예. 금요일이었는데 뭐 저도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대만 로컬 신문에 미국이 대만하고 대만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무역 협상을 할 때 대만 달러를 평가 절상하는 거를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대요. 대만 현지 신문에 그때 그냥 폭락했거든요. 아하. 그때 그냥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내려왔어요. 예.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그거 내려올 때 원화도 따라가지고 원화 따라가지고 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저렇게 되면 뭐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고 그 바로 다음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우리 노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끝나기 전에 1435원에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예. 그래서 끝날 때 좀 조금 실금실금 내려오다가 월요일 날 우리 어린이날 우리 놀 때 1365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꽤 빠진 거죠. 70원 그렇죠. 빠졌으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1,400원에서 안정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아래로 3분 생각을 해보면 그 대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진짜로 그렇게 맞는 거면 사실 대만과 그런 협상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아시아 커런시가 좋아진 거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오늘도 2시간 전에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둘 다 내려갔어야 내려갔어야 되는데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대만도 올라갔어요? 대만도 올라갔어요. 거의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 해프닝이었어. 해프닝이라고 좀 보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딱 보면은 딴 거 볼 거 없이 지금 달러는 1,435원이었던 게 1,420원 됐으니까 조금 낮아졌지만 예. 뭐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나홀로 원화 약세였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됐나 보면 지금 옌 원, 뭐 유로 원 이런 거 보면 쉽잖아요. 그냥 두 개만 보면 옌 원이 지금 9.57인가 뭐 이래요. 그게 얼마 전에 1,000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좋아진 거예요. 원화가 올라간 거죠. 예, 원화가 강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로 원도 그 1,630원인가 그랬거든요. 1,580원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좀 그런 거는 분명히 이 일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가 되긴 했어요. 달러를 보면은 좀 헷갈리지만 별게 없는데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아시아 통화들이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통화들이 조금 강해졌어요. 조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위안화는 움직임이 워낙 1% 2%밖에 안 되는 거고 위안화는 중국 정부 거의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껴 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말레이시아 링기트 이런 것도 아시아 커런시가 전체적으로 강세가 된 건 맞아요. 그날은 난리가 났고 오늘은 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조금 반대로 움직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한 열흘 됐나요? 열흘 안 됐죠. 진짜 딱 일주일 뭐 이 정도 됐는데 좀 강세가 되긴 했죠. 근데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거는 물론 그러니까 대만 그 이슈가 이제 약간 해프닝처럼 그러다가 말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거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시선은 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달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일보다 뭔가 하여튼 호시탐탐 달러가 이렇게 훅 한 번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심었죠. 그런 불안감을 확실히 불안감을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일단 대만하고만 비교해 보잖아요.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선 경제 규모는 우리가 13인가 그리고 대만이 21인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요. 예. 그런데 대만이 대미 무역 흑자가 6이고 우리가 8인가 그러고요. 외환 보이고도 대만이 우리가 더 많아요. 걔네가 6이고 우리가 9이에요. 그리고 뭐 수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비슷해. 그러니까 대만이 환율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상당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링기트,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조금 더 그런 애들은 대만 거 많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 대만하고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딱 보면 경기가 우리가 뭐 형편없고요. 대만에 비해서 음.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0%대고 걔네들은 3%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 자산의 보유 현황이 우리는 거의 대만에 비하면 진짜 상대적으로 적다.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빠져봐야 스타벅스 나올 게 없어요. 뭐 없는데 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처음에 이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야 그러면 합의만 하면 내려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플라자 합의 때는 5명 6명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뭐 달러엔이 올라오고 달러 마르크가 올라오면 뭐 독일도 팔고 일본도 팔고 또 미국도 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진짜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갑자기 미쳐가지고 뭐 예. 어찌 됐거나 야 합의를 했어요. 예. 야씨 $1 한 200원 만들자. 뭐 1,200원 아니더라도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둘 다 그래 좋아 하고 악수했다고 쳐보세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자율로 조정할 수도 없고 뭐 수화협정을 맺어갖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안 될 것이고, 그게 방법이 있었으면 우리 $1 1,500원 갈 때 그렇게 뭐 난리를 쳤겠습니까? 마음대로 못 팔고 국민연금을 끼워드리고 별생 난리를 쳤잖아요. 방법이 예,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이라고 갑자기 없던 방법이 생길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BOJ가 파는데 시장이 안 먹히잖아요. 그럼 형님이 팔아줘요. 페드가 확 팔아줘요. 아 일본 외환 시장에 와서 뭐 아무 시장에나 팔면 네,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 예를 BOJ가 파는데 아무리 많이 팔아도 애들이 안 믿어. 뭐 안 돼. 그리고 막 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팔았으면 페드가 10개만 팔아줘도 아, 이 페드가 형님하고 다 같은 야, 방향이네? 같은 방향이네. 짜고 이거 치네? 짜고 치네. 이미 합의가 있었네. 어. 그러니까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BOJ가 크게 나오면 페드가 항상 조금 팔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페드가 달러 원을 팔 수가 있나요? 원화가 자유화가 안 돼 있어 갖고 기본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현물 안에서 거래 못 하거든요. 페드는 외국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개입은 한국은행 혼자밖에 못 해요. 페드는 뭐 떠들 수는 있지만 페드가 떠들 것 같지도 않고, 뭐 베슨트나 뭐 트럼프가 떠드는 거지 페드는 뭔 소리대 하고 한마디도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은행만 열심히 파는 건데 한국은행이 열심히 파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팔아도 오르는 달러를 막지 못했는데, 물론 뭐 미국도 하고 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한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서. 그 말씀이니까 한국은 음. 올라가기에는,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되기에는 경제가 좋지가 않아.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한 대로 경기가 이 모양인데 경기가 형편없고 경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하지만 앞으로 뭐 1, 2년 동안 2, 3년 동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나라 통화 평가 절상되는 거요. 저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당장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를 하니까 헷갈렸는데 올라가네? 첫 번째 그냥 저도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미국한테 좋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느낌이거든요. 한국이 뭔가 좋구나. 그러면 한국이 절상이 되는 거지. 한국이 뭐 진짜 안 좋아.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전부 해외만 투자하고 이런데 그런데 한국은 원하는 절상이 될 거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짧게는 모르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저는 그런 현상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니까 달러의 기조적인 약세, 그건 좀,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고 결국 우리 입장에서 $1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진짜 여기서
달러 글로벌 달러요. 달러 yen 뭐 유로 달러 뭐 이런 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뭐 제가 원래 모르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저번에 얘기한 대로 미국 주식이 좋아져도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달러가 좋아질런지 지금처럼 이자율은 내려가서 달러가 뭐 약해질런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 원이 위로 올라가는 게 싫은데 요게 내려와주면 따라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할 때 그때도 또 봐야 되는 게 저번하고 똑같아요. 달러 원 별로 안 움직였는데 원, yen, 유로, 원 완전히 뭐 너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미국만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내려가면 우리도 그거를 맞춰서 어느 정도 따라 내려가야 돼요. 예. 그런데 미국이 10% 내려갈 때 우리가 5%밖에 안 내려가면 5% 내려갔으니까 강세가 됐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그런 현상 많이 일어났잖아요. 1630원 유로원. 그거는 20년 된 레벨이라니까요. 원yen 850원이었던 게 갑자기 1000엔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나쁜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뭐 경제가 나쁜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본시장 뭐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고 뭐 대주주들 뭐 정신 하나도 안 차리고 요번에 상법 개정되면 조금 좋아질래나? 뭐 그런 쪽에 희망은 좀 있고 또 뭐 세금 문제도 계속 해결 안 해주니까 부자들이 그냥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점점 글로벌화가 돼가는데 예전에는 대만같이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달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수출 기업은 대기업이고 개인들은 그냥 개인이니까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되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이제 살살 하기 시작하면 달러 자산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결국은 원화가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최근에 1, 2년의 현상은 자본 유출이 되니까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거거든요. 서학개미 때문이지 뭐 미국. 그렇죠.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서학개미는 진짜 그거의 한 부분이고요. 예. 돈이 나가요. 돈이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디다가 예금을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주식 사는 거지. 예. 채권도 엄청 산다니까요. 3배짜리 엄청 사잖아요. 채권도 많이 사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예. 사실 그게 그렇게 늘어났다면 제가 뭐 통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기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직접 투자도 엄청 됐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건 포트폴리오 투자잖아요. 주식 예. 같은 건 직접 투자. 어.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장사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우리 애한테 주거나 뭐 이런 돈들이 있거나 또 안 나갔더라도 우리 거주자 외환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사가지고 쟁겨놓는 거거든요. 예. 빌리는 게 아니라 예. 어디서 벌었거나 내가 사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팔 수 있는 자금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가 중요한데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야 이게 국내에 달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까 대만 경우처럼 오버보트 됐으니까 내려가면 한 방에 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가요. 지난 2, 3년 동안. 왜 안 가냐면 그게 고정 변수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한 50억 불이면 100억 불이면 됐는데 이제는 200억 불, 300억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달러를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예. 그러니까 야 달러 자산은 아니더라도 달러 표시 자산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달러 ETF 아니면 진짜 어그레시브하게 하면 달러 선물로 선물한 사자 이런 걸 해서라도 자산은 여기 있지만 표시는 달러화로 돼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이 지난 2, 3년 동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을 가만히 놔두는데 이게 경기 악화하고 한꺼번에 물려가면 외화 유출이 꽤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막지 않으면 원화가 평가 절상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 무조건 좋아야 되고 그래서 투자도 하고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그리고 뭐 세금 중에 너무 험악하게 돼 있는 거 부자들도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건데 그거 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도망갈 길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뭔가
국내에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뭐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패배감에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패배감에 야 해외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뭐 그리고 기업들도 야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자꾸 하려니까 국내에다 공장 안 짓고 나 해외에다 질래. 이런 식으로 자꾸 지어버리면 수출이 물건 만들면 뭐예요? 수출이 그냥 거기서 되는데 수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워낙 평가 절상이 심하게 돼서 역외환 위기가 와서 뭐 달러가 위상을 잃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와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고 당장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저는 조금 좀 죄송한데 조금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달러가 비싸지는 쪽 방향이 더 약간- 맞다. 왜냐면 달러가 글로벌리 위아래로 반반이라면 음. 올라가면 다 따라갈 거예요. 다시 달러가 110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1,500원이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이게 내려와도 별로 안 따라가면 원화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약세다. 나홀로 약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원화가 네,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도 가장 단기적인 거는 경기죠. 경기에 관련돼서 뭔가 해야 됩니다. 네, 뭔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내가려 두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는 왜 나빠요, 우리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 그냥 전체적으로 동력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다들 우울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양극화. 뭐 사람 잡는 거고요. 양극화가 사람 잡는 거고 그다음에 뭐 출산율도 낮으니까 계속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사실 나쁘긴 해요. 저는 집값은 개인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값 오르는 게 경기에 나쁘긴 해요. 집값을 오르면 일하던 사람이 뭐야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 패배감 이런 게 너무 나쁜 거기 때문에 집값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잡는 방법이 하도 뭐 유천생만도 못한 방법을 쓰니까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나쁜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라도 한다는 게 결국 재정정책, 금융정책, 뭐 통상정책 이런 건데 재정정책은 요번에 좀 늘렸잖아요. 확대해서. 그리고 뭐 새 정부인지 뭐 다시 정부가 생기면 재정은 늘리겠죠. 그러니까 재정도 좀 늘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고 한국은행도 요번에 5월 29일 날 금통이잖아요. 예. 금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뭐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릴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그 동안에 그 오랜 기간의 낙관론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야 우리나라 좀 골로 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 얼마 전에 양적 완화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드셨어요? 그 얘기를 양적- 갑자기 꺼내서 갑자기 했다가 그 다음에 시끄러우니까 아니야. 같기는 해. 아니야. 그냥 괜히 해본 거야. 읽어 말았는데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국채 사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자율을 아직 낮출 룸이 있잖아요. 이자율을 한 1%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보통 하는 건데 이자율 낼 룸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자율 낮추는 게 죽어도 싫다. 나는 이자율 낮췄다가 혹시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집값 오르면 나는 진짜 난 싫어. 뭐 그래서 그러시는지 그런 쪽에 하나 그건 내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국은행이 그래도 요번에 조금 좀 생각을 바꿔서 뭐라도 해보려고 한다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그쪽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약달러를 원한다면서요. 우리는 약달러를 원해. 근데 그게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 나올 때 저뿐만 아니라 시장이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트럼프가 딱 당선됐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난리가 난 게 그게 뭐예요? 예. 주식이 오르고 예. 트럼프가 뭐 부양할 테니까 미국 아메리카 코퍼레이트 퍼스트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마간가 그렇게 한다니까 오르고 두 번째는
관세와 감세를 젖색 난리를 쳐?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고, 세 번째는 이자율도 오르니까 달러도 강세가 되겠네? 예. 그쪽에 한 가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다 공장을 그렇게 저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잖아요. 모든 정책은 다 강세 요인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약세를 얘기해요. 아무도 안 믿죠. 지금도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믿어요. 다만 아까 대만하고 한국은 다만 그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야 니네 두 명, 니네들은 말을 안 들어. 니네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한 거는 예전에 플라자 협의에는 방법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형님들은 다 가만히 있으면서 애 두 명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애 두 명 데려다가 왜 얘네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로만은 달러 약세를 얘기하지만 진정으로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책은 그쪽 정책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얘기해봐야 CR도 안 맥히는 소리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달러가 강세일 가능성의 무게가 좀 실리네요. 간다. 그렇게 보시면 달러원은 달러원은 미국은 그래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좀 별로고. 글쎄요, 미국은 글쎄요, 뭐 경기는 뭐 당연히 우리보다 좋잖아요. 지금 뭐라고 해도 2%대니까 우리는 거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사이즈도 미국이 훨씬 큰데도 2%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미국한테 부러운 점은 테크놀로지 꽉 잡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요번에 미국이 셀 아메리카 일어날 때 진짜 많이 얘기한 게 야 미국이 골로 가네. 달러 이제 완전히 갈 거야. 맞아요. US 트레저리 골로 갈 거야.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안 갈 것 같은 게 제가 달러 트레이딩하고 한 지 한 40년 돼가요. 네.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달러 골로 간대요. 이제 달러 패권에 저문다. 한 번도 그런 일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속으면 저는 이제 안 속아요. 안 속고. 그다음에 US 트레저리도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속아요. 판다 그러고 막 맨날 하는데 열받아서 진짜 중국이 팔 그리고 거야. 맨날 사요. 맨날 사는데 US 트레저리도 미국 국채 수익률로 진짜 전 세계 금융을 다 한다니까요. 리스크 프리 어셋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산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상이 나빠지려면 한 주 갖고 두 주 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2, 30년이 걸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가지는 않아요. 한 방에 가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닌데 조금만 뭔가 미국이 흔들리면 그냥 너무나도 음모론이 근데 사실 음모론이 엄청 재밌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자체는 다 맞아요. 미국이 지네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말로 보면 다 맞는데 잘 안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잘 안 벌어져요. 그래서 왜요? 맞는 말인데 왜 그게 현실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은 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씩 다 무너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달러 말고 다른 데로 파워를 옮기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대안 진짜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위안 안 되고 엔 안 되고 유로 안 되니까. 위안 당연히 안 되고 유로도 안 되고 금도 안 돼요. 금도 안 되고. 비트코인 요즘 올라서 얼마쯤 되나?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정도 돼요. 애플이 3조거든요. 엔비디아 3조고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아니고 뭔가 예전에 약간 짜릿한 적 있었죠. 마르크, 예다. 이것들이 미국을 거의 앞질리지 못해도 대등할 정도. 그때 흔들렸죠. 그때 흔들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 유럽,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친미주의자 같지만 솔직히 상대가 됩니까? 그게 길게 보면 그것도 사이클이라 미국도 늙어 죽고 또 일본도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서 돌고 도는 거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미국에 계속 투자하면 계속 되는 거야일까요? 그럼? 저는 뭐 되게 그냥 책임없게 얘기하면 사이클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요런 사이클이 아니라 이게 이만한 사이클이면 300년간 미국, 그 다음에는 그렇죠. 또 뭐 어디 뭐 나이지리아 예, 뭐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아. 거죠. 굉장히 많이. 왜 그러냐면 붕괴될 조짐이 뭐 가끔 조금씩 있는데 다 극복해 버리니까 다 극복하고. 그런데 거기에 원천은 미국이 기술력과 정보력과 뭐 이런 지식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독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시민권을 뭐 500만 불에 판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요. 뭐 미국 그냥 시민권 파는 게 500만 미국 불이야 시민권 이런데. ETF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이 프로님은 저보다 항상 더 하세요. 제가 원래 이거 심하다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대표적인 사는 사람인데. 값을 어디까지 쳐줄 거냐? 그러니까 지금 500만 불 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미국 시민권 ETF를 사놓으면 시민권은 없지만 ETF가 올라서 돈을 벌 거 아닌가 봐. 해지잖아, 해지. 미국 시민권 없는 넌 아메리칸의 해지 수단으로. 그래서 미국이 한 방에 가지는 않고 우리가 그냥 예측만 하고 홀짝으로 할 건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래도 생각해 보면 지금이 미국이 받는 그런 챌린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하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도 조금 오르고 뭐 관세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봐도 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 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페드가 사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자율 낮췄잖아요 결국 고용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골디락스인가 뭔가 해가면서 사실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잘한 거예요. 그 파월 꼴보기 싫다고 지금 트럼프가 저러지만 또 건드리지 않는 건가 못하는 건가. 어쨌든 미국은 상당히 금융 정책에 관련돼서는 그 독립성이 아직도 진짜 거의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나라가 좀 나쁘게 되려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계속 말할 거 없이 다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이. 네,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슨트도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고 몇 명이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베슨트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아니라 이자율이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딱 잡고 있고 딴 건 몰라도 이자율 심하게 건드리는 건 안 돼. 하고 목숨 걸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게 베슨트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이번에 졌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베슨트가 안 돼. 90일 해야 돼. 근데 잘 모르겠지만 약간 베슨트하고 2시간 회의하고 나오자마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예. 사람들은 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요번에도 지난 일주일만 봐도 굉장히 아시아 커런시가 강세가 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뭐 불안감인지 뭐 즐거움인지 몰랐는데 예. 그런 것들이 뭐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예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미국. 결국 미국이네. 예, 미국이 결국 한국은 아니고 미국. 그러면 우리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대만에 비해서 한국은 달러 비중도 작은데 네. 그럼 더 나갈 수도 있겠군요. 많이. 그러니까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달러 그냥 자산은 우리나라 좋아지고. 경기고 뭐고 이런 거 다 그만두고라도 예. 한국이 글로벌화 된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홍콩, 대만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덜 됐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뭐 무슨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제가 그 동네 몇 년씩은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시아 쪽 커런시 뭐 이런 거 많이 해봐가지고 아시아 국가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지내보고 했는데 오히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글로벌화 돼 있어? 하고 물어볼 때 글쎄요. 글쎄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애국적이고 뭐 엄청 좋아요. 그런 것 굉장히 좋은 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국적이죠.
애국적이라는 게 글로벌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 뭐 그렇게 나쁘게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뜻이 좀 돼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 진짜 한국 너무 좋아요. 좋아해서 좋은데 한국이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달러 보유량은 무조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 아하. 예. 이거를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한국에 달러가 있게 하는 방법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해서는 방법이 절대로 없고 예. 여기서 해외 사람을 불러들여서 많이 나간 만큼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든 자본이든 자꾸 예, 들어오게. 이거를 무조건 그냥 안 된다. 나가지 마. 나가면 애국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큰 트렌드인 것 같고요. 우리가 비교적 늦게 온 것이고 이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외국인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중국 사람 여행객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도 외국인들 와서 우리나라 거 뭐 사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산다고 하면은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좀 잘해주고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환경도 좀 좋게 해주고 그리고 하다못해 진짜 뭐 저 국제 표준에 좀 맞춰주고 이것저것 좀 뭐 좀 맞출 거 많잖아요. 그리고 네.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돈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는 거를 나가서 지킬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문호를 개방해서 나간 만큼 들어오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좀 구체적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뭐 맞춰줄 게 또 뭐 있을까? 우리 저 굉장히 조그만 거요. 선물 투자할 때요. 그 선물 투자할 때 그 종목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정해져 있어요. 뭐 달러 무슨 예니면 말이에요? 뭐 JY, 음. H25 이러면 25년 3월물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다 비슷하게 써요. 어느 나라 가든. 우리나라 US 달러 2504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남들하고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맞춰요. 아니 물론 그렇게 맞추면 좀 귀찮죠. 이게 뭐야. 그런데 뭐 우리가 편하죠. US 달러 2504 얼마나 알기 좋아요. US 달러에 2005년 4월물이구나. 아 우리나라 우리는 아는데. 우리 정서에 굉장히 맞게 쓰는 거예요. 좋은 거죠. 훌륭하게 만든 거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남들이 다 쓰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예, 어렵구나. 어렵죠 항상. 남들 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같이 써주면 좋은데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쓰고 뭐 하여간 헷갈리게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거 금융시장 저는 뭐 아는 쪽이 그런 쪽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실물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안에서도 그런 일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좋았어요. 외국 애들이 한국 거 잘 몰라요. 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준석 쟤 자르면 한국 거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좀 실력에 비해서 좀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규제 뒤에 숨는다. 규제 뒤에 숨는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규제 뒤에 숨어서 내 그 외국계 은행에서 나 살 길 찾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규제를 막 하면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야 어렵게 해라 어렵게. 절대로 못 알아듣게. 나만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지난 진짜 30-40년 동안 제가 아는 것만 그냥 하면 너무 많고 지금도 좀 국제 표준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다못해 그런 거 자꾸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원화 채권의 세틀먼트 처음에 할 때도 유로 클리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처음부터 집어넣고 이게 전 세계가 이제 채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러면 좀 귀찮아도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 구태여 따로 만들어요. KRX 시스템. 그래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외국인은 우리는 좋아요. 유로 클리어 말도 안 되는 외국 놈들이 하고 돈도 받아가고 하니까 우린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니까 좋긴 한데 또 우리 IT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그 국제시장 개방하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그게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시각이 국제적이지 않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는 마음 이 자체를 좋게 안 보는 거죠.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얼마 전에 들은 네. 얘기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따려고 네. 투자 이민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투자 이민으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근데 그 가격이 우리가 미국 영주권 따는 가격이나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 따는 가격이나 비슷하더군요. 네, 제주도 한 50만 불 하잖아요. 50만 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예. 야,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싸지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오고 싶어하는 그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 뭐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도 엄청 까다롭게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 30년 내로 상당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해서 좋은 사람을 들어오게 해야지 자꾸 막으면 불법이 되고 불법이 오래되면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서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면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선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비슷한 친구들만 오게 되고 좋은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요. 저는 뭐 좀 편협되게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돼? 이런 말도 일리는 있지만 외국인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도 좀 쓰고 나간 만큼 받아야 된다. 그걸 못하면 $1도 어렵다. 뭐 제가 너무 조그만 걸 가지고 크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송 TV는 어떤 거 가르쳐 주시려고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혼자서 막 우리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거실에서 혼자서 말씀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던데 뭐 환율 이런 것도 오늘은 좀 큰 얘기 하셨는데 오늘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막 이렇게 하시던데. 부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화면을 켜시고 검색창에 김준송 TV를 검색을 하셔서 네. 들어가셔서 3주 전에 10% 늘었는데 오늘 또 10% 늘고.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뭐 눌러주시면 좋고 네. 구독이 너무 많으시면 언더스탠딩 구독 해지 하시고 아이 그건 오바야. 그런다고 구독 해지 안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인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야 뭐 온 김에 우리나라 좀 마음껏 해줘. 이따가 내가 청소할게. 어. 언더스탠딩 해지하고 김준성 TV도 한번 하고 또 그렇게 하세요. 뭐 다 위아더 월드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 거는 구독자 한 명도 뺏길 수 없고 김준성 TV는 뭐 보시려면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외국인을 받으니까 $1가 자꾸 1,500원을 향해서 간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그럼 외국인들이 와서 좀 놀다 가고 좀 그래, 청소 우리가 좀 하고 해야지. 좀 다음 글로벌 놀러 가면 마인드로. 되잖아 우리가.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혹시 반도에서 압니까? 김준성 할 거야? TV가 한 200만 되면 우리 언더 또 인수도 할지. 사표 내고 저기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도 월급쟁이 저기서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어디서 되는 게 하면 중요하지. 어때? 알겠습니다. 많이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성 감사합니다. TV 네. 김성 대표님이었습니다. 네.